현재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래스 종영 이후 새롭게 부부의 세계가 화제가 되면서 역대 케이블 드라마 시청률 기록을 쉽게 갈아치울 기세인데, 여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화제의 중심은 완전히 부부의 세계가 돼버렸고, 사랑의 불시착도 이태원 클래스도 과거의 것이 된 것 같다. 그럼 일본에서도 다음에 오는 인기 콘텐츠는 부부의 세계일까? 한국 시청자를 사로잡은 드라마라도 일본서 꼭 히트할 순 없어요. 한국에서 전무후무한 히트를 친 부부의 세계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국에서는 스토리가 있고 배우의 연기력도 중시되지만 일본에서는 꽃미남 배우가 있어야 하는 경향이고 콘텐츠의 재미보다는 캐스팅에 더 좌우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 높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확실히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공유의 도깨비, 현민의 사랑의 불시착, 박서준의 이태원 클래스처럼 배우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일본에선 잘 안 먹힐 것 같은데, 의외로 일본인들의 다른 의견은 잘생겨서가 아니라 각본의 재미 때문이고 보다 보면 캐스팅에게도 애착이 가는 것이 한국 드라마라는 일본인들의 댓글 내용,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잘생겨서 히트친 게 아니라 각본에 재미가 있어야죠. 부부의 세계는 일본에서 불륜이 흔하기 때문에 유행하지 않는 것도, 캐스팅이 수수해서도 아니고 걸쭉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지 않는 것뿐. 참고로 스카이캐슬은 재미있게 봤어요. 저는 부부의 세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빨리 일본에서도 전송되어 보지 않은 사람도 봤으면 좋겠고, 불륜 상대인 한소희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빠져버렸는데 한국에서 한소희가 이것을 계기로 브레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보다 보면 캐스팅에게도 애착이 가는 것이 한국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아니, 각본의 재미는 당연하지만 꽃미남이 아니면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히트치지 않았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동감이에요. 스카이캐슬은 무거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일본에서 히트하는 드라마는 꽃미남이 다 빗나갔는데, 한국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일본 드라마에서 시청률이 나오는 것은 각본이 재미있는 드라마였고, 인기 있는 젊은 배우를 썼다고 해도 각본이 재미없으면 팬 이해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시청률을 얻을 수 없을 테고, 대충 기사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인이지만 동백꽃 필 무렵에 푹 빠졌어요. 힘을 얻는 드라마, 내일 다시 힘내자 라고 생각되는 드라마, 힐링되고 격려받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인생 드라마, 여러 번 보고 싶어지는 드라마, 더 많은 사람이 봐주었으면 하네요. 동백꽃 필 무렵은 소문대로 좋았어요. 확실히 꽃미남 배우는 안 나왔는데, 그걸 말하면 이태원 클래스도 마찬가지.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 일본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는 꽃미남 이상으로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동백꽃 필 무렵은 더 추천해도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한간에는 이 드라마가 기적의 이야기라고만 하지만 저에게는 용서의 이야기로만 여겨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 줌으로써 기적 같은 일이 기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감동적인 드라마였어요. 최근에 동백꽃 시청했는데 이것을 넘는 드라마는 좀처럼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도 아직 여운에 젖어 있어요. 단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에요.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있고 동백꽃 필 무렵도 꼭 보는데,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 뒤에는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용식이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용식이가 동백이를 구하고 난 후 병원에서의 씬 몇 번이나 보았어요. 동백꽃 필 무렵 명작이죠. 작가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직 안 보신 분은 꼭꼭 보세요. 강하늘의 연기력은 젊은 사람 중에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류 드라마 좋아하는데 잘생긴 사람이 없어도, 낯선 배우가 있어도 설정, 각본, 연기가 좋고, 반대도 그렇고요. 일부러 해외 드라마에서 봐야 하는 세계관 같은 것도 있고요. 취향은 사람마다 제일 각각이죠. 부부의 세계가 제일 재밌었고 다음으로 사랑의 불시착일까? 이태원 클래스는 중간까지만 봤어요. 아무리 멋진 각본이라도 연기하는 배우와 궁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고,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부부의 세계는 꽤 오랜만에 빠져든 드라마였지만 일본에서는 인터넷 전송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넷플릭스 등에서 전달되고 나서 히트인지 어떤지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불시착은 확실히 재미있었고 무심코 들여다보니 멍청하게도 푹 빠지고 말았네요. 그러나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문 정권의 선전적인 요소가 풍성한 작품이라고 느꼈어요. 북한 대원들과 마을 주부들이 같은 민족으로서
저기를 배제해 친근감을 안겨주는 각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축구 경기 관람 장면 등은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고 남한과 북한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며, 악역인 둘째 아들 부부는 일식을 좋아한다는 듯이 반의를 사르르 불어넣어 한국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오기 때문에 한류를 보는 것은 제멋대로지만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을 잘 모르는 외국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더킹은 재미없을 뿐더러 일본의 이미지 다운이 더 심한데 여기까지 할까라는 이런 느낌이요. 일본은 젊은 미남이 주연인 작품이 많지만 한국은 30대나 40대의 사람도 주연을 많이 하고 연기력을 중시하는 거죠. 부부의 세계는 불륜으로부터 애증, 질투, 가정붕괴, 복수, 마지막에는 외아들의 실종과 이미 엉망인데, 드라마니까 평정할 수 있겠지만 리얼하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불시착은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케이블로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폭발적으로 시청되었던 것 같아요. 평소 CS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라면 물론 주역의 취향에 따라 선택도 하겠지만 각본이나 연출이 좋으면 보지 않을까요? 그것은 일본의 드라마나 해외 드라마에서도 공통이며 단지 재미있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변함없이 파고들 곳이 가득, 이야기의 템포는 빠른 것이 아니라 느리다. 사랑의 불시착은 매우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건 재밌어 라고 하고 한국도 일본도 상관없이 문화의 정치를 들여오는 건 난센스네요. 더킹은 몇 번부터 재미있어지나요? 하지만 제6회에서 기분 나빠져서 그 후로는 좀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한국 드라마 많이 봐왔는데 솔직히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졌어요. 반일사상 역시 사랑의 불시착 정도로만 간직했으면 했어요. 히카리 TV에서 방송되어 있기 때문에 푹 빠졌어요. 나오는 배우들은 여러 드라마에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한국 배우에겐 액션도 키도 당할 수 없네요. 일본 드라마는 재미없어요. 사랑의 불시착 재미있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화제는 끈질기게 거론되고 있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부부의 세계는 정말 재밌고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불시착보다 좋았어요. 양쪽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촬영 시기가 겹쳤다는데 대조를 잘 이루네요. 참고로 한국 드라마도 한때는 K-팝 아이돌에 의존한 아니한 배역 1번더의 시기도 있었고, 제대로 나쁜 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또 뭐든지 한국 영차라는 말을 듣게 돼요.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도 작품이 재미없다면 보지 않아요. 사랑의 불시착은 아무리 봐도 좋은 드라마, 아직 끝난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사랑의 불시착은 몇 번을 봐도 감동인데 배경에 나라의 분단이 있어 일본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드라마로, 로미오와 줄리엣 시절부터 금단의 사랑은 많았지만 개개인의 문제였고 이것은 국가 차원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인공 2명의 매력은 물론이고 모든 캐스트가 훌륭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대화지만 비록 드라마의 세계에서도 통일이 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아요 라는 대사에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인터넷 프리 오리지널 킹덤은 정말 추천해요. 아직도 계속될 것 같고 시즌2로 연결인가 싶었는데 추세가 왠지 계속될 것 같았는데 시즌3가 있네요.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도 킹덤은 인기가 엄청 높아요. 왜 이제 와서 2개의 드라마뿐인가요? 안 됐지만 지금은 악의 꽃이죠. 한국 드라마는 전혀 관심 없었고 굳이 싫어했지만 더킹 영원한 군주를 보고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난해하지만 매우 볼만하고 재미있으며 이민호가 너무 잘생겨서 드라마를 다시 봤어요. 요즘 왠지 필사적이네. 코로나의 영향으로 꽤 매출이 줄었겠네요. 사랑의 불시착은 제목부터 일본의 90년대 드라마 같고 그렇다 치더라도 본전을 찾았는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네요. 업계 전체에서 유행에다 푹 빠졌다 하지만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더킹 꽤 재밌던데요. 구성도 탄탄했고 이문화 김고은의 러브스토리가 최고였어요. 저도 마지막 편까지 재미있게 봤어요. 제6회에서 노골적으로 일본을 왈가왈부했기 때문에 도중에 보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코멘트도 드문드문 있는데 픽션이고 그냥 웃어 넘기면 될 정도인 것 같았어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는 게 사실인가요? 스토리가 재밌다, 잘생겼다, 연기를 잘한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일방통행으로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오늘 아침에 대여점 갔는데 한국 드라마 앞엔 아무도 없었어요. 기생충을 빌려볼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1914 빌렸어요. 키키.
한국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을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고로 나는 아저씨여서 정치적으로 한국과의 문제는 언제쯤 정리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재미있는 드라마는 제작국이 어디든 볼 거예요. 중이 미우면 가사까지 미운 것은 어리석음의 비유예요. 결국 지지층은 일본의 표절 드라마 역수입인 내용이 잘 들어오는 연령이 높은 아줌마들이 핵심 범주인데, 일본 전체인 양 표현함으로써 영향받기 쉬운 일본인의 심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냉정한 사람들에게는 짜증나는 평가죠. 노재팬은 공공연히 하는 나라의 물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전달하는 것도 의미 불명, 개인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일본인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열받을 상대는 아닌데, 그럴 상대도 아니고, 섬나라 근성은 버립시다. 재미있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아. 그리고 일본 언론에 노란하고 있는 건 당신들이야. 이거 쓴 기자 완전 빗나간 통찰력 없고 감성 없음. 잘생겨서 인기가 아니라 떫어서 인기 없다는 너무 심한 분석. 완전 망측해.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도 할 수 없는 남쪽과 북쪽이 있고, 북쪽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각본의 재미야. 물론 저건 현빈이니까 더 매력적인 건 있지만, 같은 연애도 일본의 낮은 연기에 재미없는 각본인 일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야. 이태원 클래스만 해도 한자와 나오키 장막에 재미있는 각본이고, 꽃미남이 아니면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다고요. 일본에서는 불륜을 일상 다반사라는 말을 부끄러워해야지, 불륜은 저린 살에 뻔뻔스럽게 TV에 나는 것이 불쾌해요. 인기가 없구나. 참고로 한국이 더 심한데, 불륜은 술자리가 많고 술을 핑계로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건 기본. 제가 저쪽 나라 관계자라면 일본에 흘리는 드라마나 음악에 들키지 않도록 세뇌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상화할 텐데. 한류 쓰레기 멜로 드라마, 머리 나쁜 일본인이 눈물 흘리며 보고 있으니 바보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예쁘게 찍혀 있지만 거리는 온통 쓰레기 투성이죠. 그건 명동 주변이고 강남 주변은 깨끗해요. 뒷골목에 쓰레기가 눈에 띄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거짓말과 왜곡의 조작투성이고, 사극은 거의 거짓말, 일본인은 픽션이라고 생각해보지만 저쪽과 친한 일본인들은 그대로 믿으니까 무서워요. 여기까지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TV.